김정일이 그걸 듣고 심희선 국장을 불러서 왜 우리 사회주의,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 좋은 이렇게 인권이 완벽하게 잘 보장되는 제도에 살면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에 살면서도 왜 그걸 말로 표현 못하는가? 그러면서 다음번에 이제 제대로 답변 못했던 병사를 다시 내보내서 답변 주고 오게 하라고 했대요. 김정일이 준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한의 자유주의에 대한 북한의 어떤 소위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적 자유의 우월성을 지금 이렇게 갖다가 궤변을 드러놓은 방법인데,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때 김정일이 직접 이야기해 줬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좋다. 너희들이 무슨 자유가 있는가? 거주지 이전의 자유, 지금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다 대라. 그 자유를 다 대면, 그래? 그런 자유가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는 무슨 자유가 있는가? 우리는 집단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그 9글자를 갖다가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집단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그 9글자를 붙여놓으면 그게 바로 우리 사회주의적인 자유다. 집단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자유, 집단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지국을 바꿀 자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나 우리가 보통 어떤 북한의 인권을 생각할 때 맹폭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게 옳으니까 너희들이 생각이 틀린 거라고 맹폭격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북한이 정말 거기도 엄청난 인원들이 북한 어떤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인권 실상에 대해서 보장하자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변하려고 하고 그것을 강변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리론적인 준비 내지는 비판력 내지는 그런 글들이 정말로 국제사회 우리 앞에서 발표하셨던 그런 훌륭하신 또 우리 남한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으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게 비판이 돼야만이 북한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요. 북한이 지금 잘못 생각해야 되죠. 소위 말도 안 되는 우리식 우리식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항멸경에 빠져서 국제 유엔 인권 리즘을 지키려고 안 하는지 아니면 이걸 뻔히 자기들이 뭐가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무참하게 지금 집값고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한례로서 2001년에 유럽 의회와 북한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인권 문제 그리고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었죠. 그때 북한에다가 쇠고기 2만 톤을 주고 그 대신 우리는 모니터링을 현장까지 하겠으면 너희들하고 인권 레짐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사회 정치 구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심포지움을 하자. 그래서 심포지움을 한 걸로 저희도 그때 그 심포지움 토론했던 논문들을 저희가 이제 배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이 하도를 던지는 게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북한식의 어떤 가치와 기준이 제가 정당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어떤 인권 레짐과 기준과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벽도 물이라고 북한이 내민다라고 생각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맞설 수 있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장희 씨의 말씀하셨지만은 그 김정일 같은 그런 극악한 그런 독재가를 넘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지혜를 주고 그 지혜로부터 저희들이 용기를 얻고 신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북한 민주화와 자유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 나와야 북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황장희 선생님은 평소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25건의 저작을 내기도 했는데요. 좀 너무 이제 학술적인 부분에만 치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읽기 난해한 것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인권 기준이 더
더 정의롭고 또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어떤 인권에 대한 그 현실이 인권이 현실, 북한 현실이 오히려 남아있는 국제사회보다도 더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실상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아마 국제사회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 뭐 적지 않은 우리 그 탈북자들 거의 2만여 명이 정말 가까스로 바깥사회에 나와서 그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때는 때로는 너무 감성적이어서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 때도 있고요. 사실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그 처절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좀 안쓰러울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감성적이어서 사실 그럴까라고도 이제 머리가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이 좀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톤이 좀 올라가서 그런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적으로 정치적 구조를 놓고 봐도 이것은 철저히 인권 유린을 전제로 하고 태어난 그런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숱한 그 공산주의의 대서가는 반공 요소들을 정말 말끔히 숙청하고 그 피의 바다 위에서 일어선 그런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체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걸 밟아야 됩니다. 피를 보더라도 계속 밟아야 되는 게 북한 생존이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113페이지에 어떤 구조적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 체제의 사람들이 2,500만을 한 사람도 분말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시키는 대로만 꾸벅꾸벅하고 또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냥 순직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할 수 있도록 2,400만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의 체제가 그렇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쇠뇌시키고 있는 바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스테판 스필버그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죠. 여기서 다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 어떤 인권 상황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우리의 유엔 인권 레짐에 맞을 수 없게 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짝퉁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속성을 들다 보면 참 그 우리가 기상천외한 그런 또 구조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북한 정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에코라고 하는 학자가 썼죠. 바이오 정치, 푸드 정치라고도 하는데 북한 사람들을 절대로 배불리어 놓으면 안 되는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그래서 앞으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가 뭐 아무리 식량을 많이 퍼져도 북한은 절대로 주민들이 배부르다. 좀 많이 먹었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면 절대로 느끼도록 배고픔을 안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배만 부르면 주민들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 이상의 것 뭡니까? 그 이상의 것은 뭐 좀 더 문명한 생활이죠. 좀 더 여유로운 생활. 예. 그리고 나면 마지막 뭘 요구하겠습니까? 자유를 요구하고 좀 더 해외여행을 요구하고 좀 더 좋아지면 뭐니까 체제의 완벽한 정복을 이거 체제 정부의 모든 강압적인 것을 다 뿌리치려고 하는 이런 걸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배고픔을 조성해가지고 항상 그 먹을 것에만 몰두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먹을 것만 주면 당에 그 만세를 부르고 당에 충성을 하도록 그 먹을 것 푸드 정치를 하고 또 사람들이 생명의 어떤 그 적중하는 것들을 다 파악해서 결국은 바이오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생체의 리즘을까지 가지고 노는 그런 저희라는 정권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정치범 수용 소요 그리고 북한이 자행하고 여러 가지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오늘 그 앞에서 발표하신 또 우리 뒤에서 저희들한테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오늘 그 게스트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저는 경청해 듣고 이것들이 주시는 오늘 좋은 그런 지혜를 빌려서 저희들에게 김영일
대표장도 있지만 북한 민주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위해서 저희 탈북자 단체들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맹세로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